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알리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평생을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 가치관까지 송두리째로 흔들어 놓았을 정도로 해커스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자연과 여행을 몹시 좋아하고 매번 휴가 때마다 새로운 곳으로 트레킹을 간다거나 캠핑을 간다거나 하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1년 전 얻게 된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 모든 여행을 멈춰버렸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바로 일본에서 얻게 되었는데, 저는 일본의 아름다운 섬들에 반해서 무작정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거든요. 처음에 일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아무래도 독일에서는 바다 자체를 보기가 힘든데, 일본은 애초에 열도 국가라 어디에서든 바다를 볼 수 있고 섬들도 많아서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시민의식도 좋아 보였기에 저는 뭔가 이 나라에서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의 섬에 들어가기 위해 배편을 예매함과 동시에 이러한 제 예감은 전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엄청난 기술 강국인 줄 알았는데 인프라는 매우 낡고 후진적이었거든요. 일단 선착장의 매표소에서부터가 그랬습니다. 영어 표지판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저는 직원에게 카드를 냈음에도 직원은 카드 결제기가 없으니 현금을 가져오라는 다소 황당한 말을 건넸거든요. 관광지에 카드 결제기가 없다니 최신 기술에 대해 몹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독일도 이 정도는 아니기에 저는 일본에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저 멀리에 있는 현금 인출기까지 가서 현금을 뽑아와야 했죠. 또한 깔끔한 이미지의 일본과는 달리 저는 거의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고물배를 이용해서 이동했고, 극심한 뱃멀미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인 선장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틈타 저처럼 뱃멀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 저는 이게 일본의 본 모습인가 싶어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섬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이라 그런지 일본인 숙소 주인들은 친절한 미소를 보이면서도 외국인은 받지 않는다며 매우 단호한 태도로 저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숙소들은 전부 예약이 차서 저 같은 외국인은 도저히 숙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섬 한 바퀴를 모두 돌았음에도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고, 어느새 날은 저물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의 섬에서 숙소도 구하지 못하다니 이건 여자인 제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저는 공포에 질려서 번역 앱을 사용하며 방 하나만 내달라고 빌다시피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본인 숙소 주인들은 숙소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며 저 하나 때문에 매뉴얼에 없는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매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저는 외딴 섬에서 매정하게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사람 좋은 미소만을 지을 뿐 매뉴얼 타령만 해대는 일본인들에게 학을 떼는 한편, 운 좋게도 폐건물을 바로 발견한 덕분에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폐건물 구석진 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던 그때 웬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웬 일본인 남성 2명이 저를 무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사진을 찍는지 휴대폰으로 저를 비추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아서 그대로 소리를 질렀지만 일본인 남성들은 여전히 저를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의 음습하고도 변태적인 기질에 소름이 돋았고 곧바로 섬에서 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배편을 기다리면서 일본인들은 외국인 여성인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끊임없이 치근덕댔고, 심지어 제게 억지로 스킨십을 하는 일본 남성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던 일본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독일로 돌아와서도 일본에서의 공포스러운 경험이 떠올라 한참을 여행은 쳐다도 안 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로서는 제대로 된 산도 바다도 보기 힘든 독일에서만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점점 우울해져 갔고 낯빛도 어두워져 갔죠. 그러다 알게 된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리만족을 위해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애초에 지형 자체가 산악지형이라 주변의 산들도 많은 한국은 제가 동경하던 모습 그 자체였죠.
심지어 영상 속에 나온 이름 모를 섬은 정말 환상적인 바다. 색깔과 등산을 할 수 있는 산까지 존재했기에 저는 한국에 완전히 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바다와 산이 공존해 있는 섬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그렇게 한국 생각에 매일 밤 잠을 설치면서까지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에 입국해서 선착장까지 와 있더군요. 물론 상처뿐이었던 아시아에 다시 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이번 도전을 통해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에 용기를 내어 선착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낡은 선착장에 마저 디지털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선착장 안에는 발권을 도와주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 옆에는 발권 키오스크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완전히 적응했는지 연세가 지긋하신 한국의 어르신들은 매우 능숙한 솜씨로 키오스크를 조작한 후 간편하게 발권을 하시더군요. 사실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신 기술과 문명을 겁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독일에는 키오스크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키오스크 조작이 서툰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접 직원에게 가서 발권을 도움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조차 다루기 힘든 최첨단 기술을 마치 아기 다루듯 다룰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겁내지 않는 한국 노인들의 모습에 엄청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선착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고용하고 있는지 직원들의 연령대가 꽤나 높아 보였는데요. 저는 당연히 번역기 앱을 이용하여 발권을 하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저희 엄마뻘쯤 되어 보이는 직원 아주머니께서는 꽤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기가 매우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낡은 선착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영어를 구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도대체 어디서 영어를 배운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이곳 동네 사람들은 취미 삼아 동사무소에서 개최하는 무료 영어 강의를 듣곤 하고 자신은 동네 사람들과 친목도 다질 겸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노인들은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며 축구를 보는 것 외엔 그 어떠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었음에도 꾸준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건전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건지 저는 한국 어른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에 반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한국의 팬이 된 제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배에 탑승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한국인 승객들이 웬 쌍안경을 돌려보길래 뭔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증강현실 쌍안경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조화되는 아름다운 가상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지나면서 한국의 역사적이고 생태학적인 정보와 겹쳐서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고 그저 평범한 배 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왔죠. 왜냐하면 배가 출발하자마자 한국인 승객들이 웬 쌍안경을 돌려보길래 뭔가 싶었는데 그러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은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혹시 보조 배터리와 삼각대가 필요하냐고 물어왔고 저는 당연히 그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일본에서는 특수한 상황을 노려 생수를 정가의 10배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했고 아마 이 한국인 승무원도 비슷한 특수성을 노려서 제게 비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려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배에서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조 배터리와 삼각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었고 이 한국인은 그저 혼자 여행 온 제가 제대로 된 사진 추억을 남기지 못할까봐 걱정돼서 제안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배려심 깊고 창의적인 서비스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일본인 직원들은 겉으로만 웃는 얼굴로 친절한 척을 할 뿐 결국 속내는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할 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남을 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며 뭔가를 베풀어준다는 점에 정말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나라구나 싶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삼각대를 대여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혼자 여행 온 저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고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말을 걸어줬기 때문입니다.
일본으로 혼자 여행 갔을 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노 잉글리시를 외치며 저를 피해 도망가 버렸지만 한국인들은 제게 서로 도움을 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절대로 대충 하는 법이 없는지 거의 땅에 몸을 밀착시키면서까지 저를 위해 사진을 찍어줬고 저는 한국인들 덕분에 여러 인생샷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 안 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섬까지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었고 저는 뱃멀미가 나서 주저앉고 말았거든요. 저는 일본에서 알았던 혹독한 뱃멀미가 떠올라 좌절하고 말았고 그저 두 눈을 감고 제발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아주머니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제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제게 멀미약을 쥐어주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아주머니는 한국어로 말씀하셨기에 정확히 무슨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녀의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따뜻한 눈동자는 제게 얼마 안 남았으니 힘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 장면을 본 다른 한국인들은 제 등을 두드려주기도 했고 물을 건네며 힘내라는 듯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렇듯 저는 처음 보는 한국인들의 여러 따뜻한 응원을 받고 힘을 낼 수 있었고 무사히 섬으로 가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픈 사람까지 이용해가며 이득을 취하려고 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고 자연 그대로의 산과 바다가 조화되어 있는 한국의 섬에 넋이 나가서 얼마 동안이나 입을 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정신을 차린 뒤 일단 숙소부터 구하기 위해 섬 주변을 돌아다녀 봤죠. 하지만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섬에도 디지털 인프라가 전부 구축된 상태였고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디지털 예약 시스템으로 방을 전부 구한 상태라 저는 도저히 남는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이상하리만큼 안 되더군요. 분명 저는 일본에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엄청난 공경에 처한 적이 있음에도 뭔가 한국의 압도적인 자연을 보니 그러한 걱정과 불안도 전부 달아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무거운 짐부터 해결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숙소, 아무데나 들어가서 요금을 지불하고 짐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짐 보관료를 지불하겠다는 제 제안을 들은 주인 할머니께서는 이내 충격적인 내용이 번역된 휴대폰을 건네시는 거 아니겠어요? 짐 맡아주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을 준다고 그래? 어서 이리 줘. 세상에 돈을 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 섬을 둘러보기 위해 근처에서 대여해주는 자전거를 빌렸고 마침내 저만의 여행을 시작했는데요. 에메랄드빛 물과 울퉁불퉁한 절벽 그리고 무성한 녹색으로 뒤덮인 언덕들과 만나는 광경은 정말 경이로움 그 자체였고 섬 가운데 우뚝 솟은 산은 또 어찌나 장관이던지 저는 이 산만큼은 정말 오르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등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이 선택은 제게 있어 엄청난 악수로 작용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성한 나무로 뒤덮인 산에서 저는 해가 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산을 올랐고 결국 제가 정상까지 도착했을 때 해는 갑작스럽게 자취를 감추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숙소를 구하지도 못해서 휴대폰 충전은 당연히 못한 상태였고 어두워진 산을 휴대폰 플래시를 비추며 내려가다가 배터리가 전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낯선 국가의 야산에서 휴대폰도 없이 하산을 하는 경험은 정말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공포를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며 천천히 산을 내려갔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저는 나무 뿌리에 걸려 심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 인대가 크게 손상되었는지 저는 이제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며 기어가다시피 산을 내려가야만 했죠. 그러나 몸은 아파도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불현듯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랐고 산을 내려가다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러한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만들어냈고 저는 이내 패닉에 빠져 침까지 질질 흘리며 네 발로 하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정말로 현실이 되었는지 저 멀리서부터 웬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공포에 질려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 저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거의 기절하기 직전에 내몰릴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불빛을 비추며 성큼성큼 제게 다가왔을 때 저는 극도의 긴장감과 탈진이 몰려온 나머지 기절해버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제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어떤 남자의 등에 엎여 있었고 남자는 얼마 안가 하산 후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가 진 이후에도 제가 짐을 찾으러 오지 않자 걱정이 되신 할머니는 저를 찾고자 이곳의 투숙객들과 섬 주민들까지 불러 모으셨던 것인데요. 다행히 제가 대여했던 전기 자전거의 GPS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려주었고 그렇게 저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던 것입니다. 산에서 저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줄 알았던 사내는 알고 보니 제 구원자였던 것이죠. 저는 워낙 긴장이 한 번에 풀리기도 했고 저를 위해 밤늦게까지 고생해준 한국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저를 탓하는 한국인들은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다들 제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위로를 건넸고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는 제가 돌아올 때까지 숙소 밖에서 저를 기다려주기까지 하셨죠. 어떻게 한국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하나를 위해 자신들의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주면서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공경에 처한 저를 보고도 그저 매뉴얼 타령을 하며 모른 척했을 뿐이고 일본만큼은 아니겠지만 이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제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적을 선사해줬고 저는 제가 걱정돼서 안절부절 못하시면서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할머니 품에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거짓골을 하고 발목까지 다친 제게 각종 비상약들로 응급처치를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 밤을 못 구하지 않았냐며 오늘은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제게 믿기지 않는 친절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른 한국인 투숙객들은 자신들은 어차피 같은 남자니까 함께 자면 된다며 기꺼이 자신들의 밤을 양보해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서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말입니다. 저는 차마 이 정도의 민폐까지 끼칠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국인들의 호의를 극구 반대하며 버텼지만 결국 한국인들에게 억지로 끌려가 따뜻한 방에 몸을 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은 이러한 상황이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이게 꿈인가 싶어서 몇 번이고 볼을 꼬집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한국인들의 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대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평생을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살아온 제게 엄청난 울림을 주었고 저는 한국인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절대로 공경에 처한 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